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저는 30대 주부이자 프리랜서로 워킹맘으로서 자녀 한 명이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랑과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스스로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라는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생활, 유학, 결혼, 주택 구입 등 지금까지 약 16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은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고 과연 3인 가족 맞벌이 부부는 먹고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수입과 3인 가족의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유동적인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이고 저희 집 개인적인 수입과 지출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결혼을 하여 맞벌이 부부가 되면 저렇게 돈을 관리하는구나, 또는 맞벌이 부부로 지내다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이가 생기면 저런 지출도 생기는구나, 프리랜서 월급은 저렇구나, 저 부부의 소득은 저런데 우리 집은 좀 나은 편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3년 작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프리랜서의 일을 좀 줄였더니 수입도 함께 줄어들면서 이제는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신랑의 월급 명세서를 모으고 월말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23년 신랑의 월 수입은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세금을 다 떼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예요. 참고로 신랑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큰 회사인데 10년 이상 재직한 곳이고요. 성과금이나 상여금을 포함하면 약 480만원 정도인데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과금이나 상여금을 제외하고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월급입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프리랜서인데요. 일정적으로 들어오는 급여는 있지만 시급은 4만원이고 주 3회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치원에 행사가 있어서 수입이 없는 날에는 수입이 없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봄방학 때도 수입이 없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3.3%라는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은 대략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저는 고정지출, 변동지출로 나눠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정지출은 말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어도 나가는 것들입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핸드폰 요금 같은 것들이 있고 변동지출에는 매달 변동되는 필요한 지출들입니다. 외식비, 여행, 취미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세 내역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숨만 쉬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지출부터 볼게요. 대출이자. 5년 전 집을 구입할 당시 금리는 2%대 변동금리였다가 최근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출을 갈아타게 하고 겨우 3%대 후반 금리로 이자와 원금을 합쳐 13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지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관리비도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난방, 수도가 포함되어 대략 29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가스비는 만원 정도 청구되어 총 관리비는 30만원대입니다. 다음은 보험료인데요. 이것도 은근 부담스러워요. 신랑은 20만원, 저는 25만원, 아이는 7만원으로 총 52만원입니다. 결혼할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입해 두었던 것을 2년 전 새로 가입했는데 사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핸드폰은 약정이 만료되면서 알뜰폰으로 갈아타서 신랑은 2만원, 저도 2만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중고폰을 하나 사주고 알뜰요금제를 사용하여 3,000원대로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TV는 3만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비가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더라고요. 모두 합쳐서 대략 통신비는 8만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유류비로는 저희 집은 신랑 출퇴근용 경차 한 대와 국산 SUV를 타고 있는데요. 이건 또 집집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기름값, 하이패스 합쳐서 25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을 나눠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15만원 정도,
정수기는 꽤 오래 사용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2만원대, 여기까지 고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비는 262만원입니다. 아까 맞벌이 부부인 저의 부부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400만원 정도였는데요. 2만원을 빼면 138만원이 남는데요. 138만원으로 변동 지출은 얼마고 저축은 과연 가능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변동 지출이지만 반은 고정 지출인 식비와 생활비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 지출에 포함시킨 이유는 제가 지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고 체험단, 그러니까 협찬을 받게 되면서 이전에는 식비, 생활비 포함해서 70만원이었던 금액을 지금은 평균 20만원대로 낮추면서 여윳돈이 조금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거의 하루 한 끼 정도 집에서 해결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를 하기 이전에는 장 보는 비용은 20만원 정도, 배달 음식 20만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대략 10만원 정도였어요. 다음은 자녀 교육비. 어린이집 다닐 때만 해도 교육비에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었는데 대부분 유치원 다니면서 유치원 학비는 대략 30만원, 학원비는 한 감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딸은 운이 좋게도 공립 유치원을 다니면서 학비는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 공교육이라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없지만 사교육비로 피아노, 학습지, 과목 3개, 영어학원 이렇게 하면 총 33만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의료비는 옷에 크게 욕심이 없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없는데요. 1년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10만원 정도이고 문화비로는 여행이나 책 구입,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월 평균 1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시 못할 경조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댁과 친정 부모님을 뵀을 때 쓸 돈으로 각각 10만원씩 통장을 만들어 총 2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집안 행사, 결혼식 같은 경조사를 평균으로 계산해보니 대략 5만원, 그래서 경조사비는 총 25만원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변동 지출을 정리해봤고요. 요약하면 부부 월 평균 소득 400만원 중 고정 지출 262만원, 변동 지출은 98만원 정도인데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 100만원을 빼면 38만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1년에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은 38 곱하기 12는 456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채 안되네요. 여기에는 최근 5년 신랑 성과급이 18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1년에 한 번 큼지막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아이가 커감에 따라 교육비도 더 비싸질 테니 대략 15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맞벌이 부부의 수입과 지출이 우리 집과 비슷한가요? 전략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짠테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새는 지출이 눈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둘이 버는 월급이 한없이 작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결혼을 하시고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부 맞벌이도 저렇게 빠듯한데 외벌이는 얼마나 더 빠듯할까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해도 1년에 2천, 3천 모으는 건데 그것도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월 가계부를 적으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건 맞벌이든 아니든 재산을 상속받거나 연봉이 10억 이상 10년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사실상 평범한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월급만으로는 남은 노후를 순탄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는 부업, 투자, 주식, 부동산 투자 관련에 관한 영상에 많이 관심을 가진 이유이기도 하고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은퇴라는 시기가 오고 은퇴 후 나의 가족을 책임지는 건 그동안 해온 투자와 사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안정적인 노후와 경제적 자유를 위해 책을 읽고 배우며 주식, 채권, 금, 달러 등의 투자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투잡이나 사업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안 해서 못한 거지 못해서 안 한 것들은 없더라고요.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 월급이 적다고 투덜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면서 지금 느끼는 결핍을 원동력으로 삼아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